지구와 달의 운동, 지구는 태양주위를 공전운동하고 있지요. 또 달은 지구주위를 공전운동하고 있는데 이 지구와 달의 운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지구의 남극이나 북극에서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현상, 백야라고 하죠. 백야.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루 종일 해가 뜨지 않아서 밤이 되는 것을 극야라고 합니다. 이런 그 백야 현상하고 극야 현상은 왜 생기느냐면은 지구가 수직인 상태로 자전하지 않고 수직인 상태에서 약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 주위를 공전운동하기 때문에 백야라든가 극야와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듯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운동할 때는 이 그림에서와 같이 수직 상태에서 약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출 때 이런 경우는 이제 북반구가 여름이 되는데 주로 북반구 위주로 햇빛을 비추게 됩니다. 이랬을 때 절반 정도, 요 세로축 절반 정도를 기준해 가지고 이 오른쪽은 햇빛을 받는 낮이 되고 이 절반을 기준해서 이 왼쪽은 햇빛을 받지 않는 밤이 되죠. 그런데 여기 위도로 보았을 때는 여기가 적도니까 90도에서 23.5도를 뺐을 때 66.5도가 됩니다. 66.5도, 북극 66.5도 이상, 북극 66.5도에서부터 북극 요 사이에서는 자전하더라도 늘 햇빛을 받는 쪽에 놓이게 되지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때 남극 근처에서 여기도 위도로 보았을 때 자전축이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적도, 이게 적도지요. 적도로부터 요 지방까지 위도 역시 66.5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남은 66.5도부터 남극 사이 이 지역에서는 자전하더라도 햇빛이 비춰지지 않는 왼쪽 지역에 놓이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남의 66.5도부터 남극 사이에서는 반대로 해가 뜨지 않는, 온종일 해가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관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그 북반구의 극야 현상, 북반구의 백야 현상, 남반구의 극야 현상, 여름철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 자전축이 약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 주위를 공전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있긴 하지요. 그래서 이제 백야 현상이 나타날 때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지지 않고 하루 종일 지평선 위에서만 돌게 되는 그 백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북극 근처에서 나타나는 백야 현상은 춘분이 지난 때부터 하지, 춘분 다음에 하지 다음에 추분까지 이때까지 백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추분을 지나서 그 다음에 동지, 그 다음에 춘분이 될 때까지는 반대로 극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북극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춘분에서 하지를 거쳐서 추분까지 북극 근처에서는 백야가 나타나고, 그리고 추분부터 다음에 춘분까지는 태양이 하루 종일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천체들이 지구 주위를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럴 것입니다.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태양이라든가 별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보이지요. 착각입니다.
그리고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한 가지 별의 일조 운동이 있습니다. 별의 일조 운동은 별이 하루에 한 바퀴씩 하늘을 도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인데 이것도 그림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그림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텐데 이것이 북쪽 하늘을 보았을 때 별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모습을 연속해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이라는 건 이런 방향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반대로 별들은 동에서 서로, 쉽게 생각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한 시간에는 약 15도씩 동에서 서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것이 그 별의 일조 운동인데 이것 또한 원인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백야 현상하고 그 다음에 별의 일조 운동의 원인이 지구 자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과서에 정리를 했습니다. 지구는 매일 한 번씩 자전을 하지요. 서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뜨거워지면서 낮과 밤이 반복되고 밤하늘의 별들이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일조운동이 관측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구가 또 태양 주위를 공전운동하지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운동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지구와 다른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알아보자. 지구의 운동. 우리에게 태양이 마치 하늘에서 어떤 일정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여기 그림이 나왔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공전운동하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태양을 보면은 여기 개자리 근처에 태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요만큼 공전운동에서 이런 위치에서 보게 되면은 사자자리 근처에 태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서에서 동으로 1년에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에 태양을 계속 관측해 보면은 태양도 요 자리를 따라서 요 노란선 점선을 따라서 1년에 한 바퀴씩 그 도는 현상이 관측이 되는데 이것을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 이 자리를 황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태양이 이동하는 경로를 황도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공전운동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지요. 지구는 약 1년을 기준으로 태양의 주위를 공전운동하며 지구의 자전축은 지구의 공전궤도면에 대해서 조금 전에 23.5도 기울어져 있다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공전궤도상에서 지구의 위치에 따라 지표면이 받는 태양 복수 에너지량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해서 이렇게 기우느냐 아니면 자전축이 태양과 반대편으로 기울느냐에 따라서 북반구에서 받는 에너지량이 달라지지요. 이와 같이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향해서 23.5도 기울어지면은 햇빛을 많이 받는 여름철이 되고 이와 같이 자전축이 태양의 반대편으로 기울어지면은 북반구의 경우는 햇빛을 적게 받는 겨울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운동할 때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수직인 상태로 공전운동하는 게 아니고 수직인 상태에서 약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 주위를 공전운동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춥고. 자, 우리 교과서에 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또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왜 여름철이 되느냐면은
이 자전축이 이 경우는 태양 쪽으로 향해서 기울어져 있지요. 약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면도 이제 이렇게 있게 되는데, 햇빛이 올 때는 이 적도면보다 약 23.5도, 23.5도 기울어졌으니까 태양빛도 지구 적도면보다 약 23.5도, 23.5도 위에서 이렇게 비추게 되지요. 그래서 북반구의 경우는 여름철이 됩니다. 반대로 이 경우는 겨울인데, 이 경우는 자전축이 지금 이런 상태로 있으니까 적도면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경우는 햇빛이 적도면보다 똑같이 23.5도, 23.5도 밑을 이렇게 비추게 되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남반구를 집중적으로 햇빛이 비추게 되고, 북반구는 아무래도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는 계절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겨울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운동할 때 수직 상태로 공전운동하지 않고 약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운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자전축이 기울지 않고 수직인 상태로 공전운동한다면 봄이나 가을과 같이 우리나라는 중위도 해당되기 때문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1년 내내 봄이나 가을과 같은 날씨가 되겠지요. 이 봄이나 가을의 경우는 이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운 것도 아니고 태양의 반대쪽으로 기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기운 것이 됩니다. 옆으로 기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햇빛이 그냥 적도를 주로 비추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는 봄이나 가을과 같은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달의 운동입니다. 달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지요. 그래서 쉽게 관측이 가능하며 예로부터 인간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지요.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도 있는데, 이 한 달은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시간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도 달의 모양 변화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름달에서 다시 보름달이 되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한 달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정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1년을 정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처럼 달도 지구 주위를 돌고 있지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동안 지구에서 관측되는 달의 모습을 달의 의상이라고 합니다. 토성달도 있고 상현달도 있고 보름달도 있고 하얀달도 있고 금음달도 있지요. 이런 의상의 변화가 생기는 원인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운동함에 따라서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지지요. 계속. 그래서 달의 모습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르게 관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달 표면의 무늬를 자세히 관찰하면 달의 의상이 달라지더라도, 그러니까 달이 초승달이 되거나 상현달이 되거나 보름달이 되는 것과 관계없이 항상 같은 자리에는 같은 그 무늬가 나타납니다. 여기 그림을 볼까요? 자, 이게 상현달인데, 상현달에 나타나는 이 무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이 무늬하고 또 보름달에 나타나는 무늬 전부 같지요. 자세히 보면은 전부 같습니다. 달의 그 의상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도 그 달의 그 표면에 나타나는 무늬는 그대로입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이게 그 원인은 달은 지구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에 자전도 딱 한 번만 합니다. 지구는 안 그렇지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에 자전을 365바퀴를 하지요. 그런데 달은 특이하게도 한 번 공전하는 동안에 자전도 딱 한 번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구하고 태양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지구의 그 강한 인력에 의해서 달의 자전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달은 아주 느리게 자전하지요. 한 번 공전하는 동안에 자전도 딱 한 번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쪽 면,
이쪽 면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인데, 이쪽 면이 90도만큼 공전하는 동안에 자전도 90도만큼을 해야죠. 그런데 요 빨간색으로 칠한 요 면이 90도 회전하면은, 90도 회전하면 다시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비교했을 때 90도만큼 자전한 꼴이 되지요. 그래서 늘 요 빨간색으로 칠한 면만 늘 우리 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렇게 또 90도만큼 공전하는 동안에 역시 자전도 90도로 해야 되지요. 자전도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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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이렇게 90도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면이 또 여기로 오는 동안에 90도 공전 운동하는 동안에 자전도 90도 하기 때문에 요것이 90도 회전하면은 또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 요거하고 요걸 잘 비교했을 때 90도만큼 회전하면 요런 상태가 되죠. 역시 앞면을 향합니다. 늘 같은 면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달의 모습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뀌더라도 늘 달의 표면에 나타나는 무늬는 항상 변함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참고적으로 이제 초승달은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사람이 이런 위치에 올 때 이쪽이 서쪽 지평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동쪽 지평선이 되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보는 하늘이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 이쪽 서쪽 지평선에 지금 막 태양이 질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초저녁 일몰 때가 됩니다. 태양이 지금 태양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태양이 서쪽 지평선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지요. 막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일몰 때인데 아직 초승달 요런 위치에 있는 초승달은 아직 안 졌지요. 그래서 초저녁에 태양이 서쪽 지평선으로 질 무렵에 초승달은 조금 이렇게 서쪽 지평선에서 조금 이렇게 높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보름달 같은 경우는 이때 태양이 질 무렵에 보름달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막 동쪽에서 떠오르려고 하죠. 보름달은 태양이 질 무렵에 동쪽에서 뜨는 원리, 또 초승달은 태양이 질 무렵에 서쪽 지평선 위에서 이렇게 관측되는 원리, 요거를 그 그림으로 설명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